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배달 3사의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기존 사업자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2월 결제액이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죠. 배달의 민족의 결제 금액이 한번 살펴봤더니 16%가 빠졌고요. 요기요는 42%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숫자야? 기사를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원래는 업계 4등, 5등으로 시작했던 쿠팡이츠가 미친듯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쭉쭉 내려가고 있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진짜 이제서야 망하냐? 배달의 민족 진짜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1등 배달 사업자, 배달업체, 시장 지배자가 되자마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원래 1,000원 하던 수수료를 6.8%, 9.8% 이렇게 무섭게 올렸죠. 이제는 어떤 기사까지 나오고 있냐면 음식값 절반이 수수료다, 남는 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게 외식업 자영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말이 돼? 반이나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간다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의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을 팔면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4,5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금액이 올라가면 조금 비율이 낮아지긴 해요. 그래도 25,000원짜리 팔면 그래도 25%가 넘게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00원을 팔면 절반이 수수료, 30,000원 가까이를 팔아도 20%가 수수료한 거잖아요. 야, 수수료가 이만큼 떼이는 사업이 있나? 진짜 배달 수수료가 요즘 너무 높아서 포장 주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붙어요. 진짜 악독하다. 시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배달의 민족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로 영업이익이 500억, 2천억, 4천억, 6천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배달의 민족 다들 잘 아시죠? 딜리버리 히어로가 주인입니다. 독일 회사. 그 회사가 배당 옵션, 스톡 옵션 잔치 무려 배당금을 4천억을 빼가고 있다고 하죠. 아니 흑우야, 우리나라처럼 자유경제 시장에서 그냥 회사가 배당금 받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수수료 받아가고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텐데,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쫙쫙 뽑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다시 되돌려주고 고용을 쫙쫙 올려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당으로만 뽑아가면 사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내려가는 게 배달의 민족이 약간 서방이 아닐까 하고요.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왜 이렇게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최근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업계 보통 이런 플랫폼 사업에선 후발주자가 2등, 1등으로 치고 나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만큼은 굉장히 업계를 뒤흔드는 변화들을 좀 게시를 했었죠. 한집 배달. 그전에는 배달의 민족을 내가 3,000원, 4,000원 배달료를 큰 돈을 줘서 시켜도 아니 배달 기사님이 뭐 4집, 5집을 해서 오는지 배달이 60분, 70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쿠팡이츠가 한집 배달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배달이 확실히 빨라졌어. 그리고 또 쿠팡이츠가 한 1년 전이었나요? 무제한 무료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만 무료 배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쿠팡 멤버십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쓰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쿠팡이츠를 2022년엔 원래 연초에 쓰다가 구경만 하고 나가고 또 구경만 하고 나가고 그런 이용자들이 많은데 점점 잔존율, 이용자들이 쭉쭉 쿠팡이츠를 쓰는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원래는 처음 이용해본 이용자가 한 100명이었으면 40명 정도 쓰다가 지금은 60명 가까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요즘에 쿠팡이츠 쓰면은 배달료가 공짜인데 쿠팡 멤버십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이야. 이게 그냥 배달료가 무료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멤버십 가입자 수가 진짜 대단한 게, 네이버 멤버십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100만 명도 안 되고요. 무려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500만 명, 600만 명 하는데 쿠팡은 이걸 아득히 초월해서 3배로 모았습니다. 요즘에 또 쿠팡이 흑자 전환 2회 연속 성공했다고 하나요?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달의 민족도 여기 경쟁에 질 수가 없어서 배민 클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배민 클럽은 쿠팡 멤버십이 한 7,000원 정도 하니까 우린 3,900원 하면 소비자들이 사주겠지? 하고 3,900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소비자들 반응은 맞득지 않죠. 쿠팡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이탈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의 지금 결제 액수가 16%가 빠졌다고 합니다. Y2Y로 이렇게 많이 빠져? 올릴 땐 진짜 어려웠을 텐데 말이야. 조그만 쿠팡 멤버십을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면 쿠팡 멤버십을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쿠팡 플레이도 사용자가 3년 새 10배가 늘었다. 저도 그래요. 쿠팡 플레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 HBO 콘텐츠를 협업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최근에. 라스트 오브 어스, 체르노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소프라노스 이런 약간 진짜 미드 띵작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쿠팡 플레이가 약간 옛날엔 볼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진짜 볼 거가 되게 많아졌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컨텐츠들도 여기에서도 되게 이제 경쟁이 되는 것 같아. 점유율을 보면 진짜 쿠팡이츠가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죠. 요기요 점유율을 보면 이거 회사 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줄어들고 있는데, 업계 1위였던 배달의 민족조차도 점유율이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게, 2022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 배달의 시장이 이게 고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밖에서 밥을 못 먹고 4인 제한, 6인 제한 이런 규제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설마 2022년 배달 시장만큼 다시 화랑을
빵일 때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2024년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실제로 다시 그 수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제 배달 맛을 한번 보니까 이 마트 가서 식자재 사오고 또 요리하고 이런 거보다 배달로 하는 게 싸고 맛있어. 물론 건강은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쉽고 빠르고 편한 건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과연 누가 업계 1등이 될까 아직까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배달하시는 분들조차도 배달 플랫폼들한테 굉장히 많은 배달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있다. 특히 배민이나 쿠팡이츠 자체 배달 안 합니다. 보이콧하고 자체 배달을 나가거나 아니면 또 로컬 앱들 있잖아요. 지자체가 만든 어플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온 수수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려 신한은행에서 아마 좋은 취지로 만든 것 같아요. 땡교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 이 어플은 수수료가 2%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배달 앱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런데 4위라고는 하지만 아직 배달의 민족 1등, 2등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나고요. 사용자 숫자에서 100배, 3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수료도 사실 이렇게 낮고 좋은 취지로 나온 앱인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냐? 사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 땡교를 어플로 사용해보면 배달료가 3,000원을 물래. 근데 배민호는 1,000원, 또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도 많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뉴 가격은 배민하고 똑같아. 거기다가 배민이나 쿠팡이츠 쓰면 쿠폰도 되게 많이 나오죠. 치킨 5,000원 할인, 만원 할인 이런 쿠폰들도 많이 주고요. 또 이게 땡교나 다른 지자체 어플을 쓰면 이게 중간에서 사장님들하고 약간 이게 트러블이 있을 때 이걸 조율을 잘 안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땡교를 사용하니까 띠리리링 사장님 제가 시킨 치킨 순살 대신 뼈 치킨 왔는데요. 그러니까 땡교를 시켜 딱 보이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그냥 드세요.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보면서 이게 너무나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들어간 어플들 중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약간 생각이 드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처음에 자리 잡고 성공을 할 때 뭐 만원 쿠폰, 2만원 쿠폰 이런 것들 쿠폰들을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도 또 다 공짜가 아니라 투자 받았던 돈을 적자를 몇 수백억, 수천억 보면서 그런 사실 지자체가 만드는 그런 어플들이나 이런 좋은 뜻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큰 적자를 볼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처음에 모으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처음에 들고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구로, 경기는 배달 특급, 인천은 배달 이음.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 뻔한데 그거 할 돈으로 그냥 세금이나 덜 거두면 안 되냐. 우리나라 갈수록 더 세금이 더 빡세지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세금으로 뭘 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다 먹을 것 같았던 그런 배달 시장이 배달의 민족에 대한 여론이 정말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또 쿠팡이츠도 확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1, 2년 후에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결제액이 진짜 17%, 42% 빠진 거 진짜 큰 충격이다. 그죠? 이게 근데 저도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를 회사가 사실 독일 자본이 아니고 또 남아공 자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아공에 있는 투자 회사가 뭐 텐센트 초기 투자도 했고 알리바바 투자도 했고 딜리버리 히어로 투자도 했는데 남아공에서 최고 대기업이래요. 투자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번 돈을 그냥 쫙쫙 뽑아가고 있다고 하죠. 야, 그 사이에 어떻게 1조 원을 뽑아갔냐 배당금으로. 진짜 이게 플랫폼 회사가 독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 게 쿠팡이 지금 영업이익이 우아한 형제들보다 2023년에 좀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 큰 회사가 가져가는 게 영업이익이 이것만도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